정확하게,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정확하게 지금 이 중단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14일 기관의 눈. 오늘 기관이 주목한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새벽에 찍고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어제죠. 어제. 바로 들어가 보죠. 2023년 2월 13일 월요일에 이제 발표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는 총 25개입니다. 이걸로 치워야 되나? 이걸로 치우지. 총 25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총 25개, 죄송합니다. 총 25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카카오를 7개의 증권회사가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요. 두 번째는 키움증권, 세 번째는 하이브, 이렇게 3개의 증권회사, 3개의 증권회사가 공동 2위로 하이브와 그 다음에 키움증권을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키움증권, 하이브, 그리고 살짝 치워볼까요? 요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1등 이 카카오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우선 카카오는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제 22년 이제 4분기 매출이 1조 7,744억 원, 뭐 금액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YOY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6%고 영업이익은 1,0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 수준을 기록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고 했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뭐다? 자, 미리 예견된 사안이 컨센서스죠. 컨센서스, 미리 예견된 사안은 뭐다? 이 악재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6%를 6%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광고형 매출은 이제 그 광고주의 이 이제 예산 축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한동안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화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톡 채널의 성장 지속으로 2,736억 원, 이게 전분기 대비 5.3% 성장을 했고 매출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4%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형 매출은 그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그 선물하기 있죠. 그리고 배송 상품 뭐 이런 거 이제 수익성이 높은 이 직매입 상품의 이제 지속적인 확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래형 매출이 2,465억 원, 전분기 대비 18.8%의 매출이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17.1%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 그 선물하기 이 배송 상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2%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요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그 이제 카카오페이 그 금융 서비스 있잖아요. 이 카카오페이 요거에 대한 매출 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 산업에서는 그 신규 게임 출시가 지금 안 돼. 이제 신규 게임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신규 게임 사이에 이 공백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게임 사업 부문도 비수기로 들어가서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지만은 않다. 안 좋은 것도 좀 있다. 그리고 이제 SM 인수권이 이제 카카오가 있는데 이제 카카오가 2월 7일
6월 7일에 그 SM 지분에 요새 SM이 핫하죠. 하이브, SM 뭐 좀 핫한데 6월 7일에 그 SM 지분의 9점 뭐 몇 퍼센트더라? 9점 여기 있네. 9.05% 9.05%를 이제 3자 배정증자 이제 123만 주 주당 9만 1,000원에 이제 3자 배정 증자를 하고 전환사채 투자 114만 주 주당 92,300원을 통해서 취득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하이브가 이제 그 이수만 일대주주 이 이수만 사장의 지분을 취득을 하기로 했는데 요게 352만 주예요. 지분율이 14.8%죠. 이제 SM 카카오가 SM 지분을 9.5%를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이제 취득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 하이브가 14.4%를 이제 취득하겠다고 또 공시를 했죠. 그리고 하이브는 또 SM의 보통주 그러니까 이런 대주주의 이수만 씨의 이 352만 주 이외에도 공개 매수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 이수만 씨의 그 지분을 12만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는 지금 9만 1,000원, 9만 2천원에 지금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수만 씨의 12만원 12만원으로 이제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지분을 12만원으로 그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주도 12만원 선에서 취득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나 봐요. 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수만은 이 카카오의 이 지분 매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처분이 아이고 흰둥아 잠시만 흰둥이 쉬했나 본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흰둥이 뭐를 주고 왔는데 이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여튼 다시 그래서 이수만 씨가 카카오 지분 매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가처분 이제 신청을 한 게 인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카카오는 그 SM의 이제 그 지분을 인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엔터 사업에 대한 확대 기회는 놓치게 됩니다. 놓치게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건 없죠. 더 이제 이 SM을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엔터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없지언정 실질적으로 카카오가 뭐 현금 자산이나 이런 거를 뭐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처분이 인용이 돼도 뭐 카카오한테 큰 손해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가처분 이제 이수만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게 기각이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이제 인용이 되면은 카카오는 엔터를 하지 못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없고 근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SM의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두 가지의 그 기관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가처분이 기각이 되었을 때 카카오가 이 추가적인 이 지분 확보 요 추가적인 지분 확보에 아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 취득하기로 공시를 하고 결정하고 이거 말고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분 확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영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그것까지는 안 간다.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지분만 가지고 그 SM이라는 회사의 어떤 그냥 뭐 약간 큰 주주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SM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M 입장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어마무시한 이 인프라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엔터 그러니까 SM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익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한 가지 이제
이제 시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각이 되었을 때 그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경쟁, 하이브랑도 경쟁해야 되고, 경쟁으로 인해서 이 추가적인 인수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이때는 만약에, 그래서 카카오가 만약에 이수만의 이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근데 카카오가 인수 경쟁에 뛰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SM의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뛰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공격적으로 인수 시도를 해서 만약에 인수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성공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가 진짜 본격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진짜 대주주가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힘이 엄청나게 세지기 때문에 SM을 통해서 뭐 음원 유통, 그다음에 뭐 미디어, 그다음에 뭐 웹툰 같은 것도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나이 드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이 MZ 세대들, 되게 젊은 세대들은요, 아이돌을 이제 대상으로 한 웹툰, 요런 걸 만들면 환장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뉴진스는 이제 여성 그룹이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 그룹 중에 좀 좋은 그룹이, 제가 요새는 아이돌을 잘 몰라가지고, 남성 그룹 중에 좀 잘 나가는 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NCT가 있다고 칩시다. NCT, 약간 옛날 그룹이긴 한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태 남성 그룹 NCT밖에 갑자기 또 안 떠오르네. NCT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NCT에 여성 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젊은, MZ 세대들의 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NCT를 모델로 해가지고, 카카오에서 웹툰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웹툰에 대한 또 광고 수익이 또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가 돈은 많이 쓰지만 성공한다면 카카오 엔터하고 SM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은 많이 쓰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각이 되고, 가처분 이제 신청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카카오는 그냥 소극적으로 적당량의 SM의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그렇게 카카오의 어떤 현금 자산을 좀 지키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엔터주로 이게 잠식해 들어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이 임직원들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여튼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카카오를 오늘 7기관이나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카카오는 지금 5년 평균 퍼가 54배입니다. 근데 현재 22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퍼는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가 됐다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년 평균 PBR은 3.55인데 현재 PBR이 2.54입니다. 이것도 상당하게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고, 5년 평균 ROE가, 그러니까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이익을 얼마만큼 많이 내느냐. 그러니까 자본이 적은데 이익이 많이 내면 이게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5년 평균이 4.7인데 현재 11.37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고, 그 다음에 OPM 7.8인데 OPM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년 평균이 7.8인데 현재는 8.17이다. 그래서 5년 평균에 비교했을 때 현재의 포인트들이 전부 다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밴드 차트를 보면 이제 이 퍼 차트는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밴드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요거로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다가 2024년부터 다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죠. 근데 요거는 차트가 조금 보기 좀 그렇다. 그죠? 퍼 차트는 조금 더 정확한 차트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네이버 가져온다고. 그래서 여튼 그렇고, 그냥 PBR 차트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지금 밑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평가가 된 겁니다. 지금 카카오 주가가 요 밑에 있었을 때가 완전한 저평가였어요. 요 밑에 있었을 때가 이게 2020년도죠. 2020년 초반에 거의 붙어 있었다가 확 올랐죠. 요거 뭐냐면 이게 그 PBR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순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자산 대비 이 주가. 그러니까 순자산이 이제 순자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좀 편할까?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순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컨센서스가 순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아시겠죠? 요 밴드가 이렇게 폭이 넓어진다는 거는, 이 회사의 순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예측하는 건데, 이게 이 주가가 이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러면 고평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순자산은 늘어날 건데, 여기서부터 순자산은 늘어날 건데, 주가는 떨어졌죠? 그럼 여기는 뭐다? 저평가가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밴드 차트를 보시면, 요 하단에 사는 게, 요 상단에서 사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자, 요 상단에서 샀으면 하락이죠. 물론 요 상단에 샀을 때는 상승했겠지만,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건 탐욕. 탐욕에 의한 상승이고, 여기서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여기서 제때 고점에서 어떻게 팔았겠어요? 다 처물려 들어갔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탐욕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밴드에 여기 2.3배와 3.3배 요 사이 정도에서 사는 게, 요 밴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요 밴드나 요 밴드에서 파는 게 가장 적정선이지 않을까. 여하튼 간에 지금 퍼 차트와 BBR 차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 다만 경계할 점이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 컨센서스가 이제 매출도 올라갈 것이다. 전년 대비 올라갈 것이다. 지금 매출도 23년이 22년에 비해서 올라갈 거고, 영업이익도 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지배주주 순이익, 단기 순이익에는 지배주주 순이익과 비지배주주의 순이익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자회사의 이제 그 모회사 말고 자회사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 지분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여튼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상당히 거의 보시면 53% 하락할 예정이라고 컨센서스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알아보진 않아가지고 요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봉입니다. 큰 흐름부터 살피고 갑시다. 일단 이 채널을 제가 빨간색으로 끄었는데, 제가 이 신뢰도는 그다지 멋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저점 두 포인트를 연결해가지고 선을 긋고, 상단이 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 상단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중단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멋있게 나오진 않아요. 초반기에는 중단을 거의 무시하고 등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페일링,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죠. 약간 페일링으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고, 그다지 그렇게 여기 2005년부터 한 2014년까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중단선에 맞지는 않았다. 자, 그런데 저기 2014년부터는 조금 특이할 만합니다. 2014년부터는 이 중단선에 드라마틱하게 조금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정확하게 반등,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정확하게 중단에서 저항. 그러니까 이 앞에는 중단선이 그렇게 신뢰도가 있지 않았다면, 요 뒤에부터는 중단선이 좀 신뢰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그래서 이렇게 반등,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는 약간 페일링 형태로 저항을 받고 돌파를 했어요. 돌파해가지고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고 가정했을 때,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정확하게 지금 이 중단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지금 반등이 이 상승 채널의 중단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요렇게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 M 파동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이게 또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이 큰 하락 M 파동의 단순 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단선을 지금 유심히 봤다면, 중단선의 반등을 유심히 봤다면, 그러면 중단선에 이탈됐을 때는 자르는 그런 생각도 미리 기준을 세우고 이 차트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락 채널을 끄었어요. 하락 채널을 끄었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크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 중단선에서의 움직임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물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중단선의 반등,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선 반등, 여기선 저항이 나왔지만, 근데 뭐 모르겠어요. 요 지금 여기 이 두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이 중단선에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끈 이 하락 채널이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다르게 작도하고 싶은데, 이 채널의 하단을 다른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지금 작도를 하고 싶긴 한데, 근데 이 반등이,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이 주봉의 상승 채널의 이 중단선, 이 빨간 라인이죠.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하단을 여기로 끄은 거예요. 여기 맞춘 거긴 한데, 여하튼 뭐,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승 채널을 녹색으로 이렇게 상승 채널을 끄어봤습니다. 요것도 상단에 한 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채널이 정확하다라고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채널을 이렇게밖에 끄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여기에서 지금 지지가 조금 나왔긴 한데, 이거는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튼 채널을 이렇게 끄었을 때 지금 채널의 상단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노리신다면, 이 카카오에 대해서 단타를 노리신다면 이 중단에서의 반등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는 걸 보고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지금 여기 채널이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요 상단에서의 저항을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게 치고 빠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 저항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 라인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조금 짧게 끊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 중단선이 깨졌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요 하단까지도. 근데 만약에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는 보조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꽤나 괜찮은 수익률, 여기까지도 볼 수 있죠.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꽤나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요 하단선이 깨져버리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손절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단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선은 요 하단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박스 이렇게 해놨죠. 요 박스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괜찮다. 하지만 요 박스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탈이 되면 요거는 잘라내야 된다. 항상 하는 얘기죠.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매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손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뭐를 세워야 된다?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카카오 채널의 일봉을 봤을 때는 그 기준은 중단과 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여기서 반등해서 상승을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이 하락 채널의 상단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상승 채널의 상단도 돌파를 하는 모습.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거. 요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이 자리가 물론 뭐 매물대 차트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 자리가 지금 매물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저항을 지금 이렇게 받은 겁니다. 물론 채널의 상단이기도 하지만 채널의 상단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았다. 요렇게만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채널의 상단에서 반락을 한 거는 채널의 상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매물이 있는 게 상승을 했는데 요거가 너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요때 매물을 소화를 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매물대 차트를. 사실 매물대 차트는 여기서부터 이 구간만 보고 하긴 해야 되는데 요 라인까지는. 근데 요거가 해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매물대, 이 매물대도 좀 약간 저항으로 조금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거를 돌파를 해가지고 다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돌파를 하면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 매물대도 돌파하고 채널의 상단도 돌파했고 그 다음에 하락 채널의 상단도 돌파를 하면서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반드시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조정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자리는 너무나 멋진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 이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높은 위치죠. 더 높은 위치긴 하지만 훨씬 더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시겠죠? 가능성으로 보면 주봉의 상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이 아닌 거죠. 여하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금 제가 녹색으로 칠할까? 이 녹색으로 표기를 한 이 단기 상승 채널, 요 상승 채널을 넘어서느냐, 이거 단기 상승 채널을 넘어서는데 언제 넘어서느냐, 요게 여기서 넘어서면은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요거를 뚫고 또 요거까지 뚫고 올라가면 좀 힘들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급등을 하면 급락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힘을 모은 다음에 여기서 약간 횡보 응축이 나왔다가 여기서 강력하게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함께 뚫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저의 바람이죠. 그리고 이게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는 요 자리는 들어갈 만하다. 만약에 이 중단선이 깨져버리면 단타고 나발이고 조금 쉬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단에서 반등하는 거를 지켜보고 그러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이탈돼 버리면 그럼 뭐다?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봉의 중단선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하락을 하면 그러면은 어디다 요 포인트에서 또 반등을 하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 포인트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또 이탈되면은 이거는 끝없는 나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단기 상승 채널에서 중단선과 하단선, 상단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요거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단기 상승 채널이 위로든 아래로든 깨지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아래로 깨졌을 때는 주봉의 중단선 요거부터 먼저 봐야 되고, 이게 깨지면 그러면은 일봉의 지금 채널 꺼놓은 하단선 요 밑에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 하락 채널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매물대 확인하셔서 어디가 저항이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를 돌파하는지 저항을 받는지 거기서 짧게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리고 진짜 카카오가 만약에 미친듯이 성장을 해서 요거로 돌파한다면 요거는 완전히 신고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요런 일은 뭐 발생하지 않겠죠. 여하튼 간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요 단기 상승 채널
요거를 먼저 기준으로 놓고 매매하시는 게 합리적일 듯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관에서 가장 많은 목표 주가 상승을 시킨 이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인 견해로는 이 이 리포트는 이제 뭐 좋은 전망도 있고 또 우려해야 될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재무 데이터를 보니까 일단 저평가 구간은 확실합니다. 지금 저평가는 확실한데 문제는 이제 제가 지금 신경이 쓰이는 게 아까 그 지배주주 순이익 이게 무슨 이유가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 순이익이 이제 컨센서스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떨어진지 이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는 뭐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을 조금 다루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가 다루는 종목이 제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기관이 바라보는 종목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분석만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사람이냐면 뭐 제 채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꼭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요 주식을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떤 기준을 세워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반등을 하면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 진짜 수십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합니다. 근데 매수의 기준은 이 선인 거예요. 이 선. 이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은 이게 무슨 뭐 채널의 하단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삼각 수렴의 하단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지지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겠죠. 그 기준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을 해서 매수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탈되면요 기계적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저는 여기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준을 세우기 좋은 자리다 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저는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최소한 요 정도의 기준, 이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매매에 임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봤을 때 물론 앞으로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지 전 잘 모르니까 그 모든 분들이 제가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요런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준, 어떤 기준? 원리에 의한 기준, 요걸로 제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눈꼽만큼도 기여할 생각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렸는데 33분 걸렸네요.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이것도 일종의 공부니까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